몰라서 그러나 알고도 그러나 헬리오시티의 역전세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헬리오시티로 인한 역전세라는 없다. 요즘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전문가란 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언론 방송을 통해서 자, 헬리오시티의 이주에 대한 역전세나 우려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지으신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자, 보통 한번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역전세라는 우려, 헬리오시티 무슨 일이 3개월 새 전세금이 2억이 올랐다. 자, 그래서 뭐 최근 8억에 근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단지 입주는 역전세난 공식 깨진 헬리오시티 왜? 자, 이거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이제 제목을 달았고, 헬리오시티도 2억 뛰었다. 가을 전세 펄펄. 헬리오시티 입주 쇼크 끝. 잠실 위례 전세값 급등.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보 이제 주로 경제신문들이나 보수신문들이 이런 헬리오시티 영향이 없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들,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자,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40%였던 이제 실수요 소유자의 거주가 한 50%까지 올라갈 거라고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들어와서 살아야 비과세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길바닥이나 텐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지역에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주비를 받아서 나가든 분양을 받아서 나가든 일단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면 그 집이 공실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고루고루 공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송파 지역의 재건축 이주, 위성 크로바 아파트 1450가구, 진주 아파트 1500가구. 자,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어서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이랑 얼핏 비슷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50%여기서 채워주고 나머지 50%한 4천 가구 정도는 여기서 한 채워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서초구 지역에 재건축 대단지 이주단지들이 이주를 많이 했어요. 서초구 지역 전세값 급등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전세가 없어가지고 난리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재건축 아파트 이주하면 전세가 급등에 매매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주할 때, 재건축 이주할 때 이주비가 굉장히 조금 나와요. 주변 아파트 전세로 갈 정도로 안 나와요. 예전에는 주변 시세 파악해서 시세만큼 건설사에서 해줬는데 요즘 그게 대출 규제에 걸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이주비를 받아서 주변 지역의 전세금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라나 경기도 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소유주가 직접 재건축까지 기다리고 재건축까지 기다렸다가 이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 워낙 송박김이 많이 일어나면서 송파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열악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의 신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미 사전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뭐 전문가 의견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건 통계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헬리오시티 그래도 전세값은 잠깐 동안 올랐거든요. 지금 다시 조정되는 국면이 나왔지만 왜 올랐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죠. 단기 급등했다는 실수요자가 전세 전환, 헬리오시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헬리오시티 주변 지역에 이제 고가 아파트 급등한 지역, 예를 들어 엘리트리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면 강남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자, 내가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거나 이제 전세를 들어가거나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전세가 매매 가격이 단기간에 2억, 3억씩 올라버리니까 아이고야 안 되겠다, 전세로 들어가겠다, 이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전세 매물에 쌓였던 것이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고가 아파트 거래가 워낙 많았어요. 자, 그 사람들은 신규 투자자로 들어가는데, 자, 매매 호가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투자금,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을 줄이려면 고가 전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세를 고가로 등록한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고가로 전세 등록한 거, 이게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가격을 조정하는데,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죠. 대부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번 부동산 급등 전의 시세로 다 돌아왔어요.
거의 다 돌아왔어요. 왜냐? 빨리 이게 단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지금 전세로 고가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 입주한 사례 한번 볼게요. 자,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여기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주를 했죠. 3,658세대인데 여기서 아마 200가구는 장기 전세, 전용 59제곱미터는 장기 전세로 뺐을 겁니다. 자, 여기 이때가 아마 이제 서울 쪽 전세 금액이 정말 고공행진을 할 시기죠. 전세값 정말 비쌀 때 입주를 했어요. 자, 여기 힐스테이트 전세값 추이 볼게요. 전용 84제곱미터. 자,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2016년 10월에 입주한 2달 정도 앞두고 나서 5억 4천에서 5억 8천에 거래된 게 많지는 않지만 꽤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에 5억 2천부터 6억까지 거래가 다양합니다. 뭐 이거 전세 금액의 차이는 나는 건 일반적으로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지하철역이나 상가가 가까운 동은 좀 더 이제 가격이 비싸고 아니면 저층이나 고층의 차이도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12월에 자, 입주 바로 한 달 앞두고 가격이 팍 떨어져요. 4억 2천부터 5억 7천까지 거래가 되는데, 자, 이 5억 7천짜리는 주로 12월 초에 거래된 거고요. 12월 말로 가면서부터 4억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되니까 4억까지 빠지고요. 가장 비싼 매물이 5억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2월 가니까 또 4억에서 4억 6천으로 4억 초반 정도로 빠져요. 전세 금액이. 자, 그리고 나서 3월이 되니까 3억 9천짜리 계약건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평균 거래가가 3억 3천으로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 6억에서 4억 3천으로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헬리오시티 똑같이 1월부터 3월까지 입주인데 지금 10월이라는 시기죠. 지금으로 보면 전세값 지금 비싸게 덤탱이 쓰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주하게 되면은 고동 레미안 스테이처럼 아이고 어떻게든 전세 세입자 구하려고 안달이 나면서 매주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낮추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동 레미안 시스테이트 최저 전세금은 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5억 선까지 빠질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고동 레미안 시스테이트 3,658세대였는데 자,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거의 3배 가까운 정도의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실수요자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입주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누군가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강동구 지역에 입주 물량이 그냥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 고동 레미안 스테이트도 문제지만 주변 지역 볼게요. 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5억, 6억 5천, 5억 2천 이런 식으로 5억에서 한 지금 보면 6억까지 전세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장지동 파인타운도 한 5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센치 아파트는 한 8억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가락금우 아파트도 5억 전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밀리 아파트 지금 시세 얼마죠? 한 12억 정도 되는데 전세금이 5억이에요. 파인타운도 그것도 한 10억 정도 잡으면 되는데 전세금이 5억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초역세권에 그리고 거의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예요. 자, 리센츠 같은 경우도 매매 가격이 17억대인데 전세금이 8억대에 거래가 많이 되더라. 자, 가락금우 아파트도 호가가 거의 9억에서 10억 선 왔다 갔다 하는데 전세금은 5억도 안 돼요. 전반적으로 서울 쪽에 전세가율이 40%대밖에 안 되더라. 자, 흔히 집값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서울 지역의 주택이 정말 부족하다. 서울 지역은 정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고 싶어하는 금자락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은 굉장히 낮더라. 자, 그럼 결국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투자 수요가 투자나 투자 자본이나 아니면은 호가 부풀리기로 매매가만 최대한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주택이 부족하면 전세값도 같이 올랐어야죠. 근데 지금 전세가격이 다 안정세로 돌아왔죠. 잠깐 바짝 올랐다가. 왜냐? 전세값은 단합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서울 전세가 안정적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경기도 지역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2017년, 2018년 올해가 사상 최대 물량이었거든요. 2017년에도 2019년에도 10만 가구 이상 입주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가서 채워줄까요?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가서 채워주더라.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2012년에 1003만에서 현재 968만으로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는 8월까지 조사해서 7만 3천 명이 유출됐는데 작년 대비 62% 증가한 겁니다. 올해 인구 유출 거의 한 1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뭐냐? 세대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서울에 유입되는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3인, 4인 가구는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더라. 자, 그렇게 보면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 그렇게 세입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걸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세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송파구, 잘 나가는 송파구 지역의 전세가율 대부분 5억 전후면 구할 수 있죠. 이 아파트의 매매가 대부분 1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고동 레미안 시세트 입주 기간, 이 3,600세대가 입주할 때 주변 시세 얼마나 변동이 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동 레미안 시세트 입주 기간 동안 주변 시세 보면은요, 주변에 이제 명일 우성 아파트 실거래가 보면은요, 입주하기 전에 2016년 4월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좀 있었는데 한 6억 3천부터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11월부터 입주하니까 거래가 뚝뚝 끊기다가 11월에도 거래가 뚝 끊기고 2월에 6억에 한 건 거래되고 3월에도 거래가 뚝 빠져요. 자, 얼마 빠졌나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른 아파트도 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라는 이제 준신축 아파트예요. 자, 이 아파트 보면은요, 4분기에 거래 라인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0월, 11월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가 12월부터 쭉 빠져요. 자, 이 11월에 거래가 7억 1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이제 6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2017년 1분기의 가격을 보면은 7억 1천짜리가 6억 6천으로 빠지는데 거래 건수가 한 건밖에 없고 2월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이제 이 타입 같은 경우는요, 6억 6천에 거래된 게 6억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도 많이 빠진다 이거죠. 그 전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빠지더라. 자, 보통 보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더라. 자, 전세 가격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제 기억하는데 주변 시세 전세 가격 단기간에 20% 마이너스 났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도 한번 영향이 있었나? 자, 고덕동 옆에 이제 강일동이라는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 시세도 볼게요. 자, 2016년 4분기에 한 5억 정도, 자, 5억 전후에 했던 아파트 시세가 1분기에 4억 8,800입니다. 거래가 12월, 1월, 2월에 한 건밖에 3개월 동안 한 건밖에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가격도 자, 최고가 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4천, 거의 이것도 한 8% 정도 가격이 빠진 상황이 나옵니다. 자, 물론 고동 레미안 시스테이트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상태에서 입주를 했던 거예요. 왜냐? 이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고 전세 수요가 굉장히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파트 한 개 단지의 전세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에 입주를 했어요. 게다가 고덕동 지역의 재건축 이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입주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강남권의 드문 입주 물량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정도 한 8% 마이너스 빠지는 걸로 선방을 했죠. 이번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는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동안에 입주 물량이 적어서 헬리오시티는 잘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 30일 한마디로 2019년 1월에 입주를 해요. 자, 그 시기에 레미안 루체임에서 일원동에서 입주를 하고요. 자,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이제 개포동 입주 물량이 쭉쭉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말부터 고덕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시작으로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강동구 지역 입주 폭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3년치 입주 물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2018년은 2개월치만 보시면 되고요. 2년 2개월 동안에 무려 3만 5천 가구가 입주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한 30%에서 40%는 자가 입주고 나머지는 전세 물량을 쏟아진다 보면 적어도 2만 가구의 전세가 서울의 강남권에 직접적으로 뿌려지는 시기가 오는데, 자, 이 아파트 전세로 채울 만한 사람이 지금 상당수 집을 샀거나 아니면은 지금 분양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현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이 한 16억대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거래가 빠지면서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입주하는 시기에도 이 금액이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의 이제 고가주택 규제가 이렇게 강력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현재 있는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죠. 자, 지금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지금 굉장히 긴축으로 인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만 비껴갈 거라고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